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와 이모 이렇게 셋이서 살았어요. 저희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요. 엄마는 항상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아들이 최고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의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늦게 오셨지만 점점 평일에도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모는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셨거든요. 괜찮아. 엄마는 우리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조금만 참자. 이모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어린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이모는 함께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셨죠. 엄마가 없는 그 빈자리를 이모가 채워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이모가 울면서 저를 깨우셨고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돌아가셨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어린 제 머릿속에는 구름 위에 있는 엄마의 모습만 그려졌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엄마의 얼굴도 점점 기억에서 흐려졌죠. 남은 건 사진 속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어요. 그 후로 이모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이모는 제게 정말 친엄마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저를 응원해 주셨고 아플 때면 밤새 제 옆을 지켜주셨죠. 이모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게 자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모한테 커서 꼭 이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모는 제가 저만의 길을 가길 바라신다고 그저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스물이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비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학자금 대출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죠. 결국 대학을 휴학하고 일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이모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힘든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병실에 누워 계신 이모에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모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할 일은 아닌데. 아니에요. 이모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과연 수술비를 다 모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벅찼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으로 이삿짐을 나르게 되었죠. 3층짜리 화려한 저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정원사가 가꾸는 넓은 정원, 그리고 높은 천장.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을 때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그 사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엄마.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사진 속에는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의 미소, 엄마의 눈, 엄마의 손. 모든 게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죠.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사진 속에는 저와 이모가 없었고
대신 중년의 남자와 2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나? 왜 여기에 엄마의 사진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문득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집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여자분은 제 엄마였으니까요. 엄마는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셨고 갑자기 휘청거리며 넘어져서 놀랐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는 건지도 몰라요. 겨우 죄송하다며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엄마와 눈이 마주쳤고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알아보셨던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신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아 옆 골목으로 끌고 가셨어요. 아마도 가족들이 볼까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엄마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엄마는 여기서 새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네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함, 배신감, 분노.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건 나도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엄마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의 시간, 이모와 단둘이 보낸 그 모든 날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만나지 말자. 엄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저를 자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신 건가요? 갑자기 엄마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학은 다니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모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모가 아파서 수술비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얼마나 필요한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고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주셨어요. 다음날 계좌로 보내주겠다며 이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그 돈을 받아도 될까? 10년 동안 저를 버리고 살았던 사람의 돈을. 하지만 이모의 수술은 시급했고 그 돈이 꼭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놀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모는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고백하셨어요. 제 엄마는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재혼을 하면서 저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죠. 이모는 제 엄마가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만 나중에 재혼을 하면서 새 남편이 전 남편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양육비도 보내주고 했는데 점점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저는 이모한테 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지 물었어요. 이모는 어린 제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이모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죠. 엄마가 수술비를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모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저는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모의 수술비는 꼭 필요했거든요. 이모는 제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스스로 벌 수 있다고 했지만 이모는
그것은 제 엄마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돈을 받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말로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죠. 그 돈으로 이모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엄마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묻게 돼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정말 저를 사랑하신 적이 있는지. 하지만 그 답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죠. 이모는 제게 항상 말씀하세요. 내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맞아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제 미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어요. 이모의 사랑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가끔은 그날 성북동의 그 대저택에서 엄마를 만났던 그날이 꿈만 같아요. 정말 일어난 일이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통장에 입금된 돈과 건강을 되찾은 이모를 보면 그날의 일이 분명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건 엄마의 몫이에요. 저는 저대로 제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이모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모의 밝은 미소를 보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이제 저는 이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엄마와의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려고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해요. 저를 버린 엄마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시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미움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키워주신 이모한테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이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밤에도 저는 감사함을 담아 기도해요. 비록 엄마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이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내일도 저는 이모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행운아인 것 같아요. 비록 엄마는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이모는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모의 소중한 아들이고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해요. 같은 달이 엄마가 사는 집에도 비추고 있겠죠? 어쩌면 엄마도 저와 같은 달을 보며 저를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져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자신의 가족을 만들게 된다면 절대로 엄마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감사함을 담아 하루를 마무리해요. 비록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이모와 함께하는 이 작은 가족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